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이 동시에 교체가 되면서 갖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한층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경제 수장의 교체 배경과 시기, 그리고 후임자의 자질 등을 놓고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들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회 기재위 한국당 간사이신 추경호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네.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의원님께서는 한국당의 경제금융정책 브레인이시니까요. 경제 문제를 좀 더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에 첫 번째 경제수장이었던 장하성 청와대 경제정책실장과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동시에 교체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이번 인사 발표가 내용과 시기 면에서 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내용 면에서 이번 인사는 전형적인 자기 사람들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왜 합니까? 이번에 경제 관련 수장들을 인사 교체 발표를 한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실패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제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그리고 정책도 좀 바꿔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좀 살려 보겠다. 하는 의지를 저는 발표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번에 발표된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수현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까지의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하성 실장에서 김수현 이제 정책실장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김수현 실장의 경우에는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입안한 주요 역할을 한 분이고. 그다음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또 부동산 폭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차관급에서 오히려 정책실장으로 지금 중용을 했다. 이것은 도대체 국민들한테 무슨 메시지냐?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 여태까지도 잘했고 또 그런 사람을 중용해서 우리는 마이웨이로 간다 하는 독선 오만의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분 같은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아시다시피 한 분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총리를 보좌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정책의 실패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결국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했다는 것은 경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앞으로도 계속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희망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실망을 상당히 한다. 그리고 시기 면에서도 보면은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의 예산, 재정,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 예산이 지금 한창 심사 중입니다.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 교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470조 되는 내년 나라 살림을 한참 심사하는 이 와중에 예산 부처의 장관을 교체한 적이 지난 2005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심사를 부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곧 떠날 사람한테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진지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국회 심사를 소홀히 하겠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거는 나아가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와대 2기 경제팀 인사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그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다음 달 초쯤이면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12월 지금 초에 인사청문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우선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시사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도대체 신임 부총리 후보자는 경제를 살릴 보관이 있느냐, 어떤 비전과 예.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능력이겠죠. 자질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에 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속을 해 나갈 것인지 예. 그리고 지금 한창 노동계와 정부가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시간제에 관한 입장이 어떤지 예. 그리고 지금 시장 친화적으로 규제 개혁을 대대적으로 해서 기업들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 규제 개혁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보관은 있는지 예, 예. 그리고 많이들 우려하시는 흔히 말하는 이 정치 논리에 압도돼서 지금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께 그야말로 제대로 쓴소리, 소신 발언을 할 것인지 예. 그래서 나라 국간을 튼튼히 지키면서 경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역량이 예.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따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경제 한참 걱정인데 진짜 경제 살릴 역량이 되는지 한번 철저히 검증할 생각입니다. 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 달 초에 열리게 될 이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경제 수장 교체를 놓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이유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진단과 해법이 좀 달라서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쭉 이어져 왔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요. 여당에서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게 나왔다. 통계를 보니까 증가를 했다. 그만큼 질적인 면에서는 고용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해석을 내놨는데 지금의 이런 청와대 입장과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지? 저는 그래서 이번 인사가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통계 지표에서 최악의 기록 갱신을 지금 매달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통계 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생 바닥 현장에서는 전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지금 20년, 30년 여지껏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지금처럼 나빠진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조만간 곧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잘 되기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진통인지 그야말로 더 어려워지기 위한 고통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분간을 잘 못하고 있는 것다. 예. 이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좀 위기감을 갖고 경제 진단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조만간 곧 나아질 거다. 네. 굉장히 안이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연말쯤이면 좋아질 것이다. 예, 이제 그 연말이 다 얘기를 되는데 뭐 좋아집니까? 예.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내년쯤 좋아질 것이다 그러는데 네. 아시다시피 각종 국제기구, 국내 연구기관에서 전부 내년도가 금년보다 또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전부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진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예. 지금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예. 합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이 상용직 근로자 수가 그래도 상당 부분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상용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늘기는 했지만 네네. 그 늘어난 정도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2, 3년에 비해서 그 폭이 훨씬 줄어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도 늘었지만은 그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줄고 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했다 그러는데 급기야 예. 이번에는 지난달 고용에 대해서 발표한 11월 달에 발표한 숫자를 보면은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 수도 오히려 줄고 있다. 그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누구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대통령께서도 받으시고 그것을 국민들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된 이 장관들로부터 제대로 된 통계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 예. 그래야 바로 제대로 정책이 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쭉 지적을 많이 해왔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당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의 대안은 무엇이냐 궁금했었는데 오늘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이노믹스를 발표를 했어요. 바로 핵심 내용이 개인이 주체가 돼서 혁신을 주도한다라는 내용인데 좀 자세하게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새로운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 투자, 소비, 그다음에 이 경제 심리, 선행 지수, 고용, 소득 분배 어느 하나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가 정책, 경제 정책을 진단을 해보니까 대개 방향성이 우선 국가가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정부 만능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정치 논리가 앞서는 포퓰리즘, 선심성 정책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규제 대상이고 국민들은 간섭과 보호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이 굉장히 양산이 되고 있다. 예. 그리고 성장 없는 그런 성장 정책, 소위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고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고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굉장히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강성 귀족 노조 여기에 기득권하고 담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최근에 고용 세습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한 노동 개혁은 사실상 포기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국민들의 역량을 믿고 국민들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즉 국민들의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와 혁신을 바로 주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정책이다. 국가가 예.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정책을 세금 퍼서서 이렇게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의 자율적 의지, 창의를 갖고 새로운 세사를 돕고 그것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 새로운 생각의 아이디어의 I, 그다음에 혁신의 이노베이션,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인벤션, 그리고 주도한다는 이니시에이티브 이런 것을 따서 이제 I로 가져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것은 위대한 국민을 믿고 국민들이 마음껏 뛰게 하라. 여기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친시장, 친기업적 정책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도 지방이 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도 분권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예. 구조, 특권 구조 이런 것도 타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성 귀족 노조의 이 기득권을 타파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이런 것도 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역량을 키우고 또 미래를 열어야 되겠다. 거기에는 우리 대학들이 바로 벤처의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국가 R&D 역량도 키우고 그다음에 중견 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자. 이런 구상을 이번에 내게 된 거고 특히 청년 여성들의 이런 잠재력 이들이 또 마음껏 미래의 새로운 성장 활력 요소로 되도록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하자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당에서도 아이노믹스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해서 어쨌든 청와대에서 경제팀을 교체를 했습니다. 경제팀 2기에게 바라는 가장 그 첫 번째 조건 요구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존의 정책 과감히 좀 버리고 수정을 하시라. 소득주도 성장 1년 반 동안 실험했으면 됐다. 지금 민생이 그렇게 어렵고 각종 통계 지표가 증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고집하지 마시고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빨리 전환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재정 퍼석이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 혁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기업들을 옥죄지 말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지만은 자꾸 쉬운 과제 세금 걷어서 자꾸 벗어는 이런 정책에 접근하지 말고 조금 어렵지만은 바로 노동개혁, 강성 기종 노조를 타파하는 그런 노동개혁에 앞장서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이 뛸 수 있는 규제개혁에 과감히 나서라. 그리고 우리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서비스 산업 이런 것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야말로 국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경제 체질도 튼튼해진다. 그런 전공법으로 가고 또 경제부총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분명히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잘 듣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고 풀자, 바로잡자, 키우고 열자라고 오늘 한국당에서 이렇게 아이노믹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대한정당으로서 거듭나는 한국당의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거기서 의원님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